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입니다. 천안에서 친일 연구의 선구자 고 임종국 선생의 기념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선생이 생애 마지막을 보낸 구성동 옛집을 작은 도서관 형태로 꾸민다는 계획인데 자금 마련이 관건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일 문학론의 저자 고 임종국 선생. 1989년 지병으로 타계하기 약 10년 전부터 천안 흑성산에 요산제라는 이름의 집을 짓고 친일 연구에 힘썼습니다. 생애 마지막을 보낸 곳도 천안 구성동 일원입니다. 선생의 조형물이 천안에 건립된 것도 이러한 인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족문제연구소가 임종국 선생의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흑성산 요산제와 구성동 옛집이 후보에 올랐지만 접근성을 고려해 지금은 일반인이 살고 있는 구성동집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립 비용은 건물과 토지 매입비, 리모델링비 등을 포함해 7억에서 10억 원. 국민 성금 등을 통해 비용을 마련해 작은 도서관 형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념관은 일구 선생님의 이제 생전의 모습들과 또는 집필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같이 모아서 그곳에 그 몇 개의 방 형태로 구성이 될 거고요. 저희가 모델로 삼고 있는 것들은 그 서울 도봉구의 함석헌 선생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델로 해서. 하지만 자치단체 차원의 예산 지원 없이 순수 모금만으로는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달부터 오는 9월까지 3차례 친일청산 역사문화 탐방을 실시하고 하반기 중에 공청회를 여는 등 기념관 건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신도시 남북측 연계 교통망인 새 아산로가 개통했습니다. 새 아산로를 중심으로 탕정 2도시 개발 등 각종 거점 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업들을 이어주는 중심축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 신도시 해제 지역 연계 교통망 사업인 새 아산로가 개통됐습니다. 배방읍 장제리와 탕정면 매곡, 호산, 동산리를 연결하는 2.5km 구간으로 왕복 6차선에 모두 47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오는 12월 준공을 앞둔 탕정 택지개발지구와 앞으로 개발될 탕정 2도시 개발 사업지를 연결하게 됩니다. 새 아산로를 중심축으로 탕정 2신도시 개발도 본격화됩니다. 탕정과 은봉 일대의 357만 제곱미터로 약 2만 천여 세대, 4만 6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는 2027년 12월 준공될 예정으로 현재 LH공사에서 설계 공모를 완료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와 LH 그리고 강훈시 국회의원은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고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새 아산로 인근에는 오는 2024년까지 4,700세대 규모의 민간 도시개발 사업을 포함해 휴먼 마이크로 바이오홈 상용화 센터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탕정 신도시, 또 센트럴시티 20만 평, 또 우리 각종 R&D 집적지구, 그 강소연구 개발 특구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도로 개통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거점들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50만 자족 도시에 우리 아산의 더 큰 아산을 만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년 만에 개통된 새 아산로. 아산 탕정 2신도시 개발의 시작이자 중심축이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국회에 국정감사가 있다면 지방의회에는 행정사무감사라는 집행부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보통 1년에 한 차례 여는데 전국 시도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세종시의회만 상반기에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대로 된 행감을 위해 세종시도 하반기로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광역시도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년 한 차례씩 자치단체 사무에 대해 14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 일명 행감을 실시합니다. 국회의 국정감사와 같은 겁니다. 또 여는 시기는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안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회의 운영 조례에 따라 보통 5월에서 6월 사이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행감을 열었고 지방선거가 있던 2014년과 2018년에만 9월에 실시했습니다. 새 의회 출범 후 대략 2개월 만에 행감을 실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꼼꼼한 행감이 가능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해 역시 5월이나 6월에 열렸다 하더라도 한 해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당해년도 행정사무 추진 상황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해 부분은 행감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는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에 1년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의미가 없는 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민단체에서 그동안 꾸준히 얘기를 해왔던 부분들은 의회 1년의 행정과 관계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의원들이 그 정도 영역을 갖출 수 있게 하반기쯤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속 제안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회는 어떨까? 10월 임시회에서 여는 제주도를 제외한 서울시 등 다른 15개 시도가 모두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만 유일하게 1차 정례회 때 열고 있는 겁니다. 세종시의회도 최근 행감 여는 시기를 하반기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원들 간의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4대 의회로 공을 넘기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지난주 마무리된 세종시의회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됐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오세현 아산시장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와 앞으로 시정 방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아산의 가치를 높였다면 남은 임기는 시민 행복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오세현 아산시장이 취임 3주년을 맞아 가장 큰 성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 산업 육성을 꼽았습니다. 지난 2019년 삼성 디스플레이에 13조 1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시작으로 최근 친환경 자동차 부품과 제과업체 투자까지 3년 동안 국내 39개 기업 9,300억 원과 글로벌 기업 5개사에 2억 2천만 달러의 신규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힐링 스파 기반 재활 헬스케어 산업과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등 산업 지원 체계 마련으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면서 지난 3년간 아산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가치도 더욱 커졌다고 자평했습니다. 아산은 누구나 인정하는 성장 가도에 올라탔고 지방 중소도시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며 성장하는 도시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서해선 KTX 직결 반영과 아산 천안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은 물론 오는 10월 탕정역 개통부터 풍기역 신설 확정과 충무교 6차선 확장, 새 아산로 개통 등 도시철도와 간선 도로망 확충도 성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또한 오 시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위아 아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고 지난해 발생한 수마에도 주저앉은 이웃을 돕기 위한 수많은 시민들이 있기에 지금의 아산이 만들어졌다며 고통과 시련을 함께 이겨낸 모두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청년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작년에 어마어마한 분들이 시민분들이 그 현장에서 거의 근 한 달 동안 봉사활동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오 시장은 앞으로 남은 1년 임기 동안에는 곡교천 문화관광 벨트 조성과 시민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도시 성장을 기반으로 시민의 더 큰 행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학생 수가 60여 명밖에 되지 않는 한 중학교 사격부가 전국대회에서 한 번에 6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천안을 넘어 전국적인 사격 명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메달 2개와 은메달 4개,
전교생 64명에 불과한 천안 천남중학교 사격부가 전국대회에서 거둔 성적입니다. 이 학교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창원시장배 전국 사격대회에서 중등부 남녀 개인전 금메달을 모두 따냈습니다. 또 여학생 4명이 출전한 단체전에서도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특히 올해 2학년 이태경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 대회 때는 3위에서 아쉬웠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최고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서 좋았습니다. 지난 1986년 창단한 천남중 사격부는 9명의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교생 7명 중 1명이 사격부인 셈입니다. 모두 중학교에 입학해 처음 총을 잡았지만 하루 3-4시간씩 고된 훈련에 임한 결과 값진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대회에서도 많은 그런 수상을 하기 때문에 재학생에게도 굉장히 자긍심을 갖게 되는 그런 좋은 그런 운동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병행을 하면서 또 안전하게 이렇게 연습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수들의 다음 목표는 한 달여 뒤에 열리는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자신의 기록을 뛰어넘는 것. 저는 소년체전 때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고 이제 천남중학교를 알리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에 살고 있는 어린 예술 영재들이 수도권까지 가지 않고도 높은 수준의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세종시의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운영하는 예술영재교육원 세종 캠퍼스가 곧 개관할 예정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복합문화예술공간인 박연문화관. 이곳 2층에 음악과 전통예술 분야에 대한 실습과 교육이 가능한 강의실과 연습실이 들어섰습니다. 세종시 한솔동 제1복커민 훈민관. 다목적 강당이 있던 이곳 3층은 무용 실습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영재교육원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마친 한예종 예술영재교육원 세종 캠퍼스가 오는 30일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세종 캠퍼스는 지역의 예술영재를 조기에 발굴해 육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마다 충청권에 있는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기 등의 입시를 거쳐 약 75명의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본격 운영에 앞서 지난해 4개월에 걸쳐 5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교육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98%에 이르는 등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는 충청권 예술 영재들이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세종 캠퍼스를 중심으로 지역의 공연 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한예종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한편 이들 공간은 한예종 수업 시간 외엔 일반 시민과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예술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산하기관이 계속 생겨나 지금은 공기업 등을 포함해 모두 9곳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세종시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공개적인 검증 절차가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시의회에서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세종시 산하엔 2곳의 지방공기업과 3곳의 지방출자기관, 그리고 4곳의 지방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이들 9개 기관에 투입되는 연간 총 운영 예산은 지난 4월 기준으로 4,300억 원에 이르고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 수만 1,000명이 넘습니다. 세종시 전체 공무원 수가 약 2,5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럼 이들 기관장 채용 절차는 어떨까? 현재는 공모를 거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 후 후보를 추천하면 시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임원추천위의 심사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선 그동안 인사청문회 도입을 지속 요구해왔지만 세종시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닌 데다 유능한 인재 선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응모를 좀 잘 안 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공모에다가 인사청문회까지 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모실 수 있겠느냐. 이런 가운데 세종시의회에서 또다시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상병원 의원은 지난 2019년 충북도까지 도입하면서 이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지 않은 지자체가 됐다며 지역 특성을 살린 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은 낙하산 인사, 보훈 인사 논란과 부적격한 기관장 채용 그리고 기관 운영의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며 따라서 본 의원은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 및 시민이 참여하는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종시 설치 특별법을 개정해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잊을만 하면 제기되는 인사청문회 도입 주장. 과연 이번만큼은 세종시가 받아들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 설치된 과속 방지턱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유난히 천안시에 설치된 과속 방지턱은 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원 톡톡톡에서 알아봤습니다. 여기도 턱, 저기도 턱. 아무리 천천히 운전해도 턱턱 걸리는 과속 방지턱 때문에 놀라신 적 있으시죠? 천안시 과속 방지턱이 유난히 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로면에 설치되는 과속 방지 시설은 과속 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 그리고 고원식 교차로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감속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와 병원, 상업시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등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 곳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강제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과속 방지턱. 하지만 규격을 외면한 채 설치된 과속 방지턱들이 운전자들의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나와 있는 과속 방지턱의 규격은 도로 폭이 6m 미만일 경우 폭 2m, 높이 7.5cm가 표준이고 도로 폭이 6m 이상일 경우 폭 3.6m, 높이 10c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천안시에 설치된 과속 방지턱의 높이는 어떨까요? 쌍용동에 위치한 이 과속 방지턱의 높이는 12.4cm, 불당동 골목길에 위치한 이 과속 방지턱도 무려 13.4cm에 달합니다. 규격보다 높은 과속 방지턱은 규정 속도로 통과한다 하더라도 과다한 충격으로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불편감을 주고 차량 서스펜션과 힐 얼라이먼트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이번엔 성성동으로 이동해봤습니다. 성성동에 유난히 많이 보이는 고원식 횡단보도. 약 580m의 도로를 통과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과속 방지턱이 무려 7개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과속 방지턱이 밀집되어 있을 경우 오히려 주변을 살피지 못하게 하는 역효과를 부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나 안내 표시판을 보기 위해서 전면만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속을 하는 운전 속도라든가 저속을 하는 운전 속도나 똑같이 전방만 너무 주시하고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같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 높이까지 과하게 올린 고원식 횡단보도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의 운행까지 막고 있습니다.
그 천안시에 저상버스가 많이 있었는데 이 저상버스가 높은 방지턱으로 인해서 고장률이 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하부 쪽에 고장이 발생이 되면 뭐 한 번 수리할 때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업체마다 저상버스를 좀 가져오는 걸 좀 회피하죠.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원식 횡단보도 경사면에는 오르막을 표시하는 삼각형이 1에서 1.8m의 길이로 그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오르막 표시 대신 흰색과 노란색 빗금으로 된 과속 방지턱 표지가 그려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 경우 횡단보도와 비슷한 무늬의 도색 때문에 경사부까지 횡단보도로 인식하고 건너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삼각형에 대한 것이 잘 안 보인다 해가지고 서울시라든가 세종시 같은 경우 거다가 과속방지턱까지 이렇게 빗금을 치는 이유는 횡단보도로 오해도 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만은 한편으로 운전자가 봤을 때는 과속방지턱이라는 느낌을 확실히 인지를 시켜서 안전하게 그 운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과속 방지턱. 과연 많이 설치하고 높게 설치하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과속 방지턱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산 세무서의 원도심 이전이 올해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세무서가 여전히 이전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는 다시 한번 정부에 해당 부지 매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말 준공된 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지입니다. 전체 면적 약 5만 제곱미터 중 5분의 1이 공공청사 용지로 아산시가 아산세무서 원도심 이전 부지로 지정한 곳입니다. 하지만 당초 원도심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아산세무서가 납세자 편의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신축 이전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산세무서 원도심 이전은 깜깜무소식입니다. 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지의 핵심인 세무서 이전이 지지부진하면서 온천지구 활성화도 더뎌지고 있는 상황. 아산시는 다른 공공기관 유치 등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대부분 기관들이 교통이 편리한 KTX 천안-아산역 인근을 선호하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상급 기관인 국세청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세무서 이전 유치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은 당초 약속했던 또 세무서의 이전을 추진을 하되 일정 기간 확답을 좀 기다린 후에 여러 가지 어떤 보관으로 다른 어떤 공공기관도 좀 같이 한번 이전을 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편 아산시는 아산세무서가 신축 이전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정부에 해당 부지 매입을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비축 토지 매입 결과에 따라 세무서 신축 이전이 가시화될지 아니면 또다시 멀어질지 결정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